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독한 영어의 독한 독해 정경식 루이쌤이에요. 자, 이번 강의는 그 독한 독해 1.0 구문편 첫 번째 1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관련돼서 약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1.0 교재의 특징 이거 설명드리고, 향후 학습 방향 이것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인트로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진도 수업은 두 번째 강의부터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첫 번째 강의 통해서 제가 약간 뭐랄까,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요 교재 이제 지금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 표지가 괜찮죠, 여러분? 이 교재 표지 때문에 제가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컨텐츠도 고민을 많이 했고, 우선 첫 번째, 요 개정판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은데, 이 1.0 시리즈가 두 권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가 이론서, 하나가 워크북이고, 그래서 이론서 같은 경우는 기존 거, 그냥 제가 편의상 9판이라고 할게요. 9판에 비해서 앞에 이론서는 크게 변경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문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문법하고 되게 대동소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올해는 이게 잘 나왔고 내년은 이게 잘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론서는 크게 목차나 큰 변동은 없고, 다만 이제 좀 꼼꼼하게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몇 연습 문제라든지 케이스 스터디라든지 거기에 있어서 그 문장을 좀 교체했어요. 대개 한 10문장 정도 교체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약간 소소한 변화인데, 연습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9판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 1이 있고 연습 문제 2가 있을 때, 연습 문제 1이 좀 장문 문장이 나오고, 장문 문장에서 밑에 해석이 나오고, 빈칸을 갖다가 이제 해석을 메꾸는 게 첫 번째 연습 문제였고, 두 번째 연습 문제가 단문 독해 나와서 해석하는 게 두 번째 연습 문제였는데, 제가 이제 9판을 갖다가 강의하고 학생분들 이런저런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두 번째 연습 문제, 즉 단문을 갖다가 먼저 해석하고 두 번째 그 긴 문장을 갖다가 메꾸는 게 학습 효율성이나 난이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낫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아갖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론서에서는 가장 큰 변화고, 사실 뭐 소소하죠. 그래서 개정판에서 가장 큰 변화는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기존 워크북은 베이직, 그 다음에 실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 베이직 같은 경우가 이제 문장 한 180개 정도, 그 다음에 실전 같은 경우가 240개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이직이나 실전이나 문장의 그러니까 오리진, 원본을 갖다 따져보면 편입, 그 다음에 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뭐 사복직, 기상청, 뭐 서울시,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탭스, 그 다음에 타임지, 뭐 이렇게 진짜 이것저것 막 섞어놨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공무원이다, 토익이다, 토플이다, 뭐 편입이다 이런 거 할 때 문풀집으로 갔을 때는 형격하게 달라지죠. 왜냐하면 시험 유형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 문법이라든지 또는 기본적인 구문 이론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이게 무슨 토익에 나오는 문장이 따로 있고 편입에 나오는 문장 따로 있고 국문에 나오는 문장 따로 있고 그런 거 없어요. 구조도 다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좀 다양한 거 실제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 9판의 좀 문제점, 아쉬운 점은 뭐였냐면, 베이직 다음에 실전으로 가는데 베이직에서 실전으로 가는 게 너무 난이도가 너무 확 뛰는 거야. 너무 이게 겁나 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워크북을 쓸 때 제 기본적인 취지는 실전만 하려고 했었어요. 실전만 하려고. 그래서 베이직이랑 이름 갖다 붙인 것도 그거는 강의 때는 별로 안 하고 혼자서 좀 자습용으로 하고, 실전 파트가 좀 어려우니까 그걸 제가 강의 때 녹이겠습니다라는 게 기본적인 지필 취지였는데,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하고 강의하다 보니까 실전을 안 해. 실전을 안 하고 대부분 베이직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전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하도 실전이 어렵다 하도 지랄하는 거야. 지랄해가지고 내 실전을 봤어. 아, 씨발,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래서 어떤 새끼가 쓴지 모르겠는데, 너무 어려운 걸 많이 집어넣는 거야, 실전이. 그래서 좀 반성을 했어요. 반성을 해가지고, 이번에 개정판 쓸 때는 여러분의 많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초급, 중급, 고급.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죠, 난이도가.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고, 초급 200문장, 중급 200문장, 고급 100문장. 이렇게 총 500개의 문장을 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그 베이직이라든지 또는 실전에서 가져온 건 제가 한 50%에서 60% 정도 가져온 것 같고, 한 30%에서 40% 정도를 갖다가 새로운 문장으로 다 교체하거나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바꿨을 때 가장 많이 참고한 거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공시기출, 거기서 이제 한 150문장 정도, 150개, 한 60, 70개 정도 가져온 것 같은데, 그래서 책은 한 3년, 4년쯤에서 제가 발췌해가지고 집어넣고, 또 이제 편입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좀 더 난이도 있는 거 좀 더 넣고. 근데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문은 뭐 편입이다, 수능이다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수험생 심리 상태가 기출을 좀 더 다루면 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공식 문장 좀 많이 집어넣고요. 또 하나가 되게 어려웠던 거에서 어렵긴 어려운데 출제 비중이 좀 높지가 않다는 건 제가 좀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약간은 정말 예전에 이럴 때면 약간 낮췄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 다음에 좀 더 최신의 기출을 좀 많이 집어넣었다? 요 정도가 이제 이번 그 개정판의 가장 큰 바뀐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지금 개정판을 가지고 처음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지고 공부한다고 하시면 되겠고, 제가 이제 카페 통해서도 질문 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예전에 구판을 가지고 공부 다 했는데 개정판을 갖다가 다시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고 근데 나는 워크북 정도가 좀 더 소화가 좀 덜 돼 있고 적용하는 파트가 좀 더 나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워크북 수업만 좀 더 들으면 그러니까 이게 이론 파트가 한 2, 30강 되고 3, 40강인가? 하여튼 찍어봐야 되는데 되고 그다음에 워크북 파트도 한 3, 40강 되니까 안 했던 분들은 다 들어야지 사실은 다 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나는 이론 파트 좀 들었다.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지만 7, 80%, 8, 90%는 일정 부분 소화가 돼 있다. 그런 분들은 굳이 이론 파트 듣지 않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강의 굳이 안 들으셔도 되고 그냥 워크북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워크북이 기존 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일정 부분 중복되는 건 여러분 회독이 되니까 좋을 거고 또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문장 들어가는 거 특히나 이제 공무원 기출, 최신 기출 뽑은 거는 여기서 구문 한번 보고 나중에 문풀이나 기출 해설할 때 다시 한번 보면 회독도 되고 훨씬 더 학습 효과가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구문은 다 됐다. 뭐 다 됐다는 게 100%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문장 해석이 크게 걸리진 않는다. 이런 분들은 이 구문 수업을 이제 더 하지 마시고 2.0 사실은 제가 구문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거지만 제가 2.0이나 다음 단계로 가면 했던 얘기가 쏙 바뀌잖아. 그래서 매일 내가 뭐 하랍니까? 해석하지 말라고 하잖아. 해석하면 죽여버린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0에서는 매일 해석 꼼꼼하게 하라고 한 다음에 2.0 가면 해석하지 말라고 막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앞뒤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앞뒤가 다르다고 나를 갖다 비난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문장, 문법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접하려면 기본적인 구문 능력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급적이면 꼼꼼한 해석보다는 GS든 MT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런 식의 지문을 갖다가 분석해서 그 논리적인 걸 가지고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보기문항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지문에서 부분적인 읽기라든지 그때 우리가 구문 능력이 필요하면 그때 꼼꼼하게 읽는 거니까 이건 정말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면 제가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습 컬을 갖다가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강의 듣는 분들은 1.0부터 시작하는데 1.0이 이제 구문편이죠. 이게 예전에 구판은 제가 문장 뽀개기라고 했었는데 사실 문장 뽀개기를 계속 유지할까 하다가 약간은 나도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 뭐 중년으로 접어들었는지 모르겠고 중년에 지금 접어드는 건지 아니면 이제 중년의 끝자락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뭐 장년처럼 간지 모르겠지만 약간은 이제 좀 더 뭐랄까 그냥 구문편 좀 더 점잖은 표현 이번에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모르죠. 또 나중에 또 개정판 또 쓰면 그때 이름 바꿀지. 그래서 2.0에서 구문을 배우는 거고 2.0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지문편이죠. 지문 분석. 그다음에 3.0에서는 이제 문제 유형별,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죠? 근데 제 커리어의 가장 핵심은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2.0은 워크북이든 뭐든 꼼꼼하게 최대한 다 하셔야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구문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구문 수업은요. 기존에 있는 뭐 불특정 대다수라고 할게요. 기존에 있는 구문 수업하고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제 책 말고도 구문책이 되게 많잖아요. 수능 구문책도 많고 많은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이 구조 플러스 문장이잖아요. 스트럭처라고 하잖아, 스트럭처. 그래서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어떤 문장을 갖다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이게 뭐죠? 문법이죠. 그러니까 이 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법이라는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잘 들어봐요. 그래서 이 문법,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래머가 있는데 문법을 이렇게 크게 그냥 편의상태 두 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유시지하고 스트럭처하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문법과 구분하기 위해서 굳이 부르는 이 범위 이게 이제 어법이라는 얘기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되느냐? 어법이라는 것은 문장을 분석해서 디테일하게 이거 배우는 게 이제 우리가 어법. 그러니까 편의상 이제 저하고 배우는 건 기정문에서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어법, 기정문에서 배우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장을 보다 보니까 그 문장에 is가 나왔는데 is가 틀렸고 a를 써야 맞다. 예를 들면 if를 썼는데 if 쓰면 안 되고 if를 갖다가 뭐 that으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어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문은 제가 1.0 보시면 알겠지만 1.0 때 제가 이런 설명은 대부분 다 그냥 지양하지 않고요. 큰 틀에서 덩어리 봐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덩어리 차례에서 은의미열로 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 뭐예요 지금? 해석이 우리의 목표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의 구문 강의도 마찬가지고 구문 학습도 마찬가지고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 제목 있잖아. 책명은 뭐냐면 구문책이야. 책명은 구문책인데 실제로 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구문책인지 어법책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구문책을 쓸 때 완전히 구문이라는 새로운 형식이나 새로운 프레임에 즉 기출 문장을 분석해가지고 그 문장에서 가장 잘 나오는 문장의 패턴을 갖다가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쓴 게 아니라 많은 선생들이 구문 교재를 어떻게 만드냐면 동사가 있잖아요. 그럼 동사에서 1형식, 2형식 나왔으면은 1형식이나 2형식에서 문법을 뽑은 다음에 그 문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갖다가 구문이라고 가르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문책인데 있잖아. 구문책인데 막 뭐가 나오느냐? 막 가정법이 나오면서 뭐 우드를 쓸 때의 뉘앙스하고 뭐 슈도 쓸 때 뉘앙스 이런 거 설명한단 말이지. 구문책인데. 이게 문법책에 이렇게 쓰는 거 나는 인정. 그런데 구문책에 이런 걸 해. 또는 구문책에 어를 쓰거나 덜을 쓰면서 막 관사 있음을 막 설명해. 구문책에 이거는 쓰레기다. 내가 정리해드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수업을 들으면 안 돼. 그리고 공부해서도 안 돼. 왜? 이건 공무원 영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이거 학습은 학습대로 늘어나고 내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학습은 학습대로 늘어나고 시험하고는 연관성이 없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부산이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야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밤새면서 쪽팔리게 달려가봐야 어디 가는 거야? 목포 가는 거야, 목포. 안타까워서 그래,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뭐야? 딱 하나야. 시험이야. 근데 강의 컨셉이 뭐예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뭐 한다? 시험을 가르친다. 시험을 강의한다. 온리 시험이야, 온리 시험. 그러니까 1.0에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기존의 구문에서 이런 쓸데없는 거, 문법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거 또는 문법에서 다른 내용까지도 구문에 가져가고 이렇게 늘리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강좌가 1.0이요. 짧은 강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길 수밖에 없는 거는 워크북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실 워크북을 빼버리면 다른 구문 강좌 비교하면 이게 짧아요, 이게 자체가. 근데 워크북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 기출, 지방직 국까지 다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나중에 지문 분석이든 뭐든 하려면 기본적인 문장 해석이나 뭐나 그 베이스가 돼야 되니까 그때 회독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의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철저하게 이 부분. 그래서 뭐다? 온리 해석하고 연결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문법 가르치나 독해 가르치나 제가 영어 커리의 가장 큰 목표는 딱 하나야. 그래서 시험에 나와? 시험에 직결돼? 점수 올라가는 거 관련 있어? 항상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구문, 1.0 구문에서 내가 강조하는 건 딱 하나. 그거 알면 그게 해석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돼? 집중해요, 여러분. 이 해석에서 이것도 구분해야 돼. 이거 가끔씩 이거 뉘앙스 따진 선생님 있어. 이거 뉘앙스. 이거 나한테도 이거 질문 꽤 많이 들어오는데 뉘앙스.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우드 썼을 때 뉘앙스가 어떻고 슈드 썼을 때 뉘앙스가 어떻고 뭐 유스트하고 우드하고 차이점 뭐하고 그거 왜 그거? 무슨 뭐 번역사 시험 준비합니까? 우리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무슨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무슨 구문하면서 정철의 관동별곡 내가 잘은 모르지만 정철의 관동별곡처럼 여기서 뭐 어떤 나라가 뭐 니문 상징하고 씨발 뭐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영어 문장이 있을 때 대략적으로 덩어리가 무엇이고 이런 덩어리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보다라고 내가 80% 90% 이해하면 100점이야 100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문학습하는 거는 국어, 여러분 국어 공부하니까 국어에서 배우는 것처럼 막 문학 파트에서 막 디테일하게 막 고전 시가를 분석하고 뭐 제망매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나는 공무원에서 제망매가 나오고 막 황조가 막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막 분석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덩어리 보고 자리 보고 동사 봐서 큼직큼직하게 온리 해석에 직결되는 부분만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거 쓸데없는 부분 하지 마시고
내가 첫 강의에서 이거 강조하는 게 이런 걸 내가 안 하고 또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수험생들이 이게 명확하게 자기 기준이 있고 또 내 취지를 이해했으면은 의심하지 않거나 또는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나는 매일 10개 중에 루디쌤을 매일 이것만 하면 되는 건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근데 나를 뺀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거 하고 앉아있거든. 그럼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하겠지. 그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건 딱 하나야. 기출을 보라고. 기출. 내 말이 맞다. 딴 선생님이 맞다. 그거 다 개소리고 기출을 보는 거야. 문법. 기출을 봐. 어떤 선생이 막 관사가 중요하대. 그럼 기출을 보는 거야. 정말 기출에 몇 번 나왔냐. 그걸 물어봐. 그 선생한테. 몇 번 나왔냐. 그럼 대부분 대답하는 건 똑같아. 뭐가 나올지 어떻게 하냐. 길거리 어떻게 다닙니까? 지하철 어떻게 탑니까? 지하철 무너질까 봐.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제일 혐오하는 거죠, 그거. 공포 마케팅으로 무조건 다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 영포자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휘가 됐든 문법이 됐든 구문이 됐든 80점이든 90점이든 또는 80%든 90%든 안정적으로 소화가 됐어. 소화가 된 상태에서 그걸 살 갖다 붙이는 건 좋다고요. 그런데 내가 영어 초보자야 또는 초보자까지는 아니지만 영어가 좀 어려워. 좀 쉽지가 않아. 그 상태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해야지 그런 식의 잠깐 완벽주의 근성. 하나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 꼼꼼한 마음가짐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사람을 갖다가 초기에 지치게 하고 영포자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 1.0 개론 수업이긴 한데 1.0 개론 수업인지 영어 전반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개정판의 내용은 이거고 우리는 1.0에서 이제 그런 걸 배운다. 그래서 1.0은 구문편하고 그다음에 구문편에 들어가 있는 워크북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부분 구판 워크북을 이론편을 들었던 분들은 나 회독하고 싶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거는 추천. 그런데 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겠다. 뭐 그것도 그 마음가짐은 괜찮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책을 한번 쭉 봤을 때 이해가 웬만큼 다 되면 굳이 뭐 강의를 또 듣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을 갖다가 워크북에 투자하세요. 워크북에 투자하고 독보적, 어휘에다가 시간 투자하는 게 여러분한테 더 유익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들어가는 개론 얘기고요. 자, 그래도 이제 딱 끝낼 수는 없잖아. 자, 오늘 인트로까지 할게요, 오늘. 자, 해봅시다. 영어에선 자리가 해석을 결정한다. 이게 끝이야. 항상 제가 문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보다 자리를 강조하는데 영어에서도 항상 딱 하나.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자, 첫 번째 보면 자, 루디는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벤을 사랑한다. 벤을 사랑한다. 루디는. 그 다음 많이 먹지만 애교가 많은 벤을 사랑한다. 루디는. 이거 국어인데요. 영어하고 국어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죠.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거 영어 국어를 할 때 이걸 갖다가 루디를 갖다가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데 루디를 갖다가 주어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루딘이라고 했을 때 는. 여러분 이제 국어 하니까 되게 좋네. 이거 주격조사라고 하지 않나? 자, 여러분 만약에 틀리면 나 비난하지 말고 영어 선생이잖아. 영어 선생이니까. 자, 내 국어 실력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실력이 다야. 내가 대학교 가서 국어 공부를 미안하지만 따로 하진 않아가지고. 하여튼 루디라는 거 갖다가 주어라고 하는 건 이 명사 뒤에 은는이가든 뭐든 주격조사가 붙잖아요. 벤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건 이게 뭐 중간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목적가 아니라 을을이 붙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 국어는 아시겠지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국어라는 단어는 이 뒷부분에 조사가 됐든 무슨 뭐 선어말 어미라는 표현을 쓰든 간에 다른 단어가 붙는단 말이지. 그런데 영어는 있잖아요. 영어는 보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오케이? 물론 앞에 어가 붙거나 더가 붙거나 관사가 수식어가 붙겠지만 보이라는 말이 끝나는 거지 보이는, 보이가, 보이를 이런 식의 단어가 붙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는데 단어 외운 다음에도 나중에 해석하려고 하면 단어 다 아는데도 해석이 되게 부자연스럽잖아. 선생님이 하면 자연스러운데 내가 하면 부자연스럽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압도적인 이유는 뭐냐? 요거. 우리는 여러분 영어를 읽고 이해할 때 여러분 있잖아요. 국어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나 이 질문도 그 심심찮게 많이 봤는데 선생님 영어를 갖다가 해석 안 하고요. 영어를 갖다가 영어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또는 어떤 선생님들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한대. 내가 결론 내려줄게. 그거 다 개소리야. 영어를 영어로 이해한다는 애들 있지. 걔 쉬운 문장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려운 거 있잖아. 머릿속으로 해석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짧은 문장은 영어를 영어로 이해한다고 하느냐?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짧고 쉬운 거는 영어를 국어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되게 금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긴 거는 거기서부터 버퍼링이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영어를 갖다가 국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다만 대부분의 스탁은 떨어졌다 할 때 이거 내가 국어로 해석했잖아. 근데 그냥 연어 봤을 때 스탁 웬다운이니까 떨어졌다 할 때 주식 떨어짐.
이런 정도로 좀 더 간결하게 편하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굳이 내가 국어로 한국말을 쓸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할 때는 영어라는 하나의 외국어를 갖다가 컨버전, 국어로 돌려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영어를 영어로만 이해해라. 이거 다 개소리다. 걔네 보고 국제회의 협상이나 아니면 나처럼 유학 가고 마케팅 전공하면서 프리젠테이션 해보라고 해봐. 내가 외국에 살았던 건 유럽 살았던 것처럼 그 몇백 명 앉혀놓고 프리젠테이션 해보라고 해봐. 그때 막 영어를 영어로 생각하나. 못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우긴 배워야 돼요. 자, 다시.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는 있잖아. 주격조사에다가 이렇게 뭐 붙는단 말이야. 뭐 조사든 뭐든. 근데 영어는 이런 말이 없어. 그래서 내가 단어를 외워도 해석할 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역할. 이걸 는이라고 해석할지, 을이라고 해석할지, 에게라고 해석할지, 또는 뭐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투부정사를 갖다가 위하여라고 해석할지, 은는이가 해석할지, 이 역할 누가 하느냐? 이게 영어에선 자리 또는 위치가 한다. 이게 끝이야, 이게.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나하고 잘 이해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편의상 이제 다운을 가져야 되는데 보이죠? 다 뭐가 다르냐? 스펠링 똑같은데 자리가 달라요. 동사, 자동사 뒤에. 그러니까 부사. came down인데 이거 명사 앞에니까 전치사. 자, day라는 인칭대명사 나오고 명사, 즉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나 생길 때 뭐죠? 동사. 그러니까 영어에선 있잖아요. 이 다운만 보면 얘가 부사인지 동사인지 전치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뭐가 결정해요? 다 자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자리하는 건 뭐야? 앞에 나온 단어, 뒤에 나온 단어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때는 주식이 went down, 떨어지다. 아래로 라는 부사고, 버스는 came down도 힐이니까 언덕 아래로 갔다. 이때도 아래로란 뜻인데 언덕의 아래로 이런 뜻이고, they downed upon에서 그들은 상대방을 다운했다. 다운 시키다 라는 이때는 또 동사로 해석이 되는 거고. 동의하시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해석값에 가장 중요한 건 자리가 결정한다. 동의하죠? 오케이. 그래서 영어는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 인트로 수업인데 take some less잖아요. 그럼 첫 번째 take some less인데 일단은 동사 뒤에, 타동사 뒤에 목적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을르리가 분다는 거지. 나는 원한다. 휴식을 취하기를, 휴식을 취하기를. 자, 동사네. 동사 앞엔 누구 자리냐? 주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은는이가.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은는이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 콤마인데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앞에는 배웁시다. 누구 자리라고 하냐? 부사 자리라고 합니다. 자리. 그러면 투부정사가 부사 자리라고 하면 해석도 정해져 있죠. 위하여.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ake some less가 나왔을 때 이거를 을룰로 해석할지, 은는이가라고 해석할지, 이걸 갖다가 뭐뭐 위하라고 해석할지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 누가 결정한다? 자리 결정한다. 이거 우리가 배울 때 이걸 갖다가 뭐 명사조 용법이라 부르든 명사구라 부르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눠서 배우는 건 그 다음 과정이고, 여러분이 문장을 봤을 때 자리가 달리다가 아니라 자리가 다르니까 해석값도 달라질 수 있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조용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취하는 것을 원합니다. 동의하시죠?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는 첫 번째 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두 번째, 영어 문장은 딱 3단계. 그래서 1.0의 학습 목표를 갖다가 한 단어로 하라고 하면은 모든 문장을 3단계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거. 모든 문장을 3단계로 분석해서 해석하는 거. 자, 이런 문장 있다고 합시다. 이거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요. 뭐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난이도가 있죠. 뭐 노출, 결과, 보여줌, 사람들, 발전, 좋아함, 향하여, 자극, 익숙한. 이제 단어를 안다고 할게요. 자,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딱 정해져야 돼, 그냥. 항상. 첫 번째가 뭐냐? 1단계가 문장 동사. 선생님, 문장 동사가 뭐예요? 아직 안 배웠어요. 그냥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딱 찾으니까 딱 찾았다. 그럼 딱 끊는다. 그럼 앞에 게 뭐냐? 주어라고 한다. 두 번째 뭐 하냐? 덩어리를 찾는다. 자, 덩어리 한번 찾아볼까? 동사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이거 주어 덩어리. 두 번째, is, 동사, 문장 동사 덩어리. 세 번째, that 블라블라에서 보어 덩어리. 네 번째, 대답 familiar. 즉, 명사 뒤에 나오는 거, 얘를 갖다가 형용사 덩어리라고 합니다. 동의하죠? 자, 네 번째 뭐 한다? 자리 본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나온 건 주어, 비동사 뒤에 나온 건 보어, 그 다음에 stimuli, 이게 자극이란 뜻인데 뭡니까? 명사. 명사 뒤에 절이라는 덩어리 나오면 뭐다?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이런 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후, 치, 수, 식이라고 하죠. 이거야, 이거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야. 계속 이거 그냥. 이거 강의 내내 이거 뭐가 있겠어요.
단순 노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 노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이처럼 명사 자리, 주어 자리에 what이 나오는 건 해석하지 않거나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단순 노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is 뭐뭐이다. 뒤에 나온 보호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단순 노출 시험이 보여주는 것은 뭐뭐이다. 사람들이 develop liking, 좋아한다. develop liking, 좋아한다. 선호도를 개발한다, 발전시킨다, 좋아한다. toward stimuli, 자극에 대해서 좋아한다. 어떠어떠한 자극을 좋아한다. familiar, 익숙한 자극을 좋아한다. 단순 노출 실험이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이 자극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이거야,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이제 배울 건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어떤 덩어리나 어떤 게 나오는지, 그러면 문장 동사가 무엇인지, 덩어리라고 했는데 덩어리 개념에는 절이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구라는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큰 덩어리는 무엇이고 작은 덩어리는 무엇인지, 또 이런 덩어리가 어느 어디 자리에 들어가는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고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토시를 붙여서 해석해야 되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이 기존의 구문학습처럼 문법적인 디테일한 거, 뭐 가정법 가르치고 관사 가르치고 뭐 준동사,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뭐 동명사하고 매일 분사하고 구분하는 거 졸라 강조하는 거, 이거 쓰레기야. 하지 마 이런 거 제발. 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 졸라 많이 했어. 그냥 했는 줄 알아요? 졸라 맞았어. 또 막 때리고 막, 그죠? 비교급 막 노모어된 난모어된 막 못 외워. 씨발 한 2, 3일 풀면 외워. 그다음 뭐야? 어떻게 또 맞아야지. 맞으면 또 생각 잘 나 또.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학창 시절에 항상 영어 외국어라는 건 뭔가 다른 나라 문화란가 좀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거, 외우는 거. 수학 맞는 거, 외우는 거. 과학 맞는 거, 외우는 거.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하나로 통일돼. 맞는 거, 외우는 거.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어라는 게 맞고 외우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영어 싫어하거나 하는 건 매일 외우기만 한다, 매일 못한다고 막 꾸사리 주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영어 싫어지는 거지. 사실 이거 조금만 하면 여러분 나중에 공직에 가서 해외 연수 갈 수도 있고, 또 공직하다 해외 파견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일종의 세계 공용어나 마찬가지니까. 자, 결론적으로 1.0에서는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래서 자리 보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장 했을 때 딱 3단계. 뭐예요? 동사. 무슨 동사? 문장 동사. 타동사, 자동사, 완전동사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구문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구문을 접근하는 거하고 문법, 아까 말했던 유시지를 접근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달라야 돼요. 해석할 때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동사 찾고 덩어리는 뭐뭐가 있다. 그다음에 자리 뭐뭐 본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오는 간에 그거 집어넣어서 동사, 덩어리, 자리. 이 3단계 계속해서 적용하는 연습. 그다음에 이걸 구문에서, 그러니까 이론에서 가장 잘 나오는 구문 패턴 배우시고 바로 이제 워크북으로 가셔갖고 워크북에서 초급, 중급, 고급 정도 배우시면은 이제 어떤 문장 나오든 간에 편하게 다 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이게 1.0에 해당하는 앞으로 저하고 갈 방향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구문수와 가장 다른 거. 그래서 최대한 해석과 관련이 없는 디테일한 건 다 걷어냈어요.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찍어서 배웁시다. 자, 우리 앞에 1광이 이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여러분에게 보여준 앞으로 향후 학습 방향이고요. 이거 통해서 제가 이제 1강부터 더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 1부터 바로 진행할게요, 여러분.